대구읍성은요 여러분, 과거 조선시대 선조 23년에 처음으로 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진왜란과 외의 일본의 공격을 피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 선조가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그때 당시 이 읍성을 축성할 때는 토성으로 축성을 했었습니다. 근대골목에 이야기꽃을 피우러 찾아온 해설사 이혜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러 가실 곳은 바로 근대골목과 동성로 일대로 이렇게 삥 둘러서 있었던 대구읍성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성로는 한 번씩 꼭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 이 동성로가 대구읍성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셨을까요? 읍성은 토성으로 중축이 되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금방 허물어졌었어요. 영조 12년에 영조 임금이 대구읍성을 다시 튼튼하게 지어봐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석성으로 튼튼하게 이 읍성을 짓게 되고요. 그 둘레도 굉장히 넓은 둘레고 높이는 거의 3.8m에 달할 정도로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읍성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문이 있었어요. 가장 큰 문이었던 중심이 되어주는 영남제일관이라는 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진동문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서문시장으로 통하는 길인 달서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에는 지금의 대구역이 있는 자리인데요. 북쪽에 공북문까지 대구읍성을 이렇게 통과하는 4대 문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문을 드나들면서 우리가 반월당에서 약속 장소를 잡으며 만나듯이 사람들은 영남제일관이나 달서문 앞에서 만나곤 했겠죠. 이렇게 대구읍성, 대구 시내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19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돼요. 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읍성 안이 아닌 읍성 둘레와 읍성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많은 일본 관리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내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대구 군수였던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구읍성을 철거를 해야지 대구가 좀 더 지금의 상황에서 더 근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1907년에 이 대구읍성을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박중량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조선 정부의 읍성 철거에 대한 요청을 올렸다. 대구부 성첩이 오래되어 토석이 곳곳에서 붕괴하니 다니는 길에 방해된다. 성벽을 철거하여 5간 너비의 도로를 만들고 좌우의 민호는 모두 상점으로 만들겠다. 시작하라. 동트기 전 지시한 바를 차질 없이 수행하라. 1906년 10월 대구 군수 겸 경북관찰사 서리이던 박중량이 부산에서 인부 60명을 데리고 와 대구 읍성을 허물었다. 박중량의 철거명에 하룻밤 사이 수개소의 성벽이 파괴되었고 무너지는 돌무더기 위로 흰옷 입은 조선인들의 눈물이 철철 흘러내렸다. 이 대구읍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대문의 사진도 지금 2곳의 사진만 남아있어요. 영남제일관과 달서문 사진만 남아있고요. 동문인 진동문, 북문인 공북문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읍성 돌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읍성 돌들은 과연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 선교사 선생님들이 대구로 들어오시면서 지어서 살던 선교사 주택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라언덕에 한번 가보시면요. 지금 3채의 선교사 주택이 남아있어요. 그 선교사 주택 가장 하단을 자세히 보시면 벽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큰 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돌이 바로 대구 읍성 돌입니다. 우리 대구읍성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동쪽 동성로, 남쪽 남성로, 서쪽 서성로, 북쪽 북성로가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이 곳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꽃으로 또 뵐게요.